다양한 동물. 오늘은 곤충, 그 중에서 사슴벌레 사육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사슴벌레의 기원과 함께 다양한 종류를 정리해보고 사슴벌레의 형태와 기본적인 생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슴벌레를 직접 사육하고 관리하는 방법, 번식 시 주의할 점, 질병 관리에 대해서도 이 시간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상어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알아봤습니다. 관상어의 생리, 생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르고 있는 관상어의 종류, 특징들을 봤고, 또 관상어를 기르기 위해서는 수족관이 필요한데 수족관에 들어가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수족관의 산소 공급을 위해서, 또 미려한 수족관을 위해서는 우리는 수초를 기르게 되는데 어떤 수초의 종류가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원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상 관리, 또 주간 관리, 또 월간 관리,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관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주제를 바꿔가지고 애완곤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애완곤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슴벌레가 가장 많이 현재 전시되는 종류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슴벌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슴벌레는 원래 약 2억 4천만 년 전에 기원한 것으로서 분류상으로 볼 때는 동물계에다가 그다음에 절지동물문, 그리고 곤충강, 그리고 딱정벌레 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포는 전체 동물에서 약 30% 정도가 이 딱정벌레 목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 같은 이러한 벌이라든가 개미 같은 것은 사실은 10%밖에 되지 않고, 또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은 전 동물의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나 되기 때문에 월등히 동물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시는 화면에는 일본 곤충학교지에서 나타난 딱정벌레류의 증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185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연구가 시작됐는데 10만 안쪽이 든 것이 최근에 와서는 약 37만여 종에 이르는 이러한 방대한 양의 딱정벌레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딱정벌레류가 번성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아주 튼튼한 외골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퀴벌레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몸을 감싸는 튼튼한 골격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혹은 공격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이들이 잘 번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들은 아주 번식력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는 1년에 약 21회 정도 이렇게 번식하는 이런 종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물계의 왕국을 이뤄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이렇게 보겠고, 또 이것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정착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들이 번성하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적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까지 잘 적응을 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것은 변온 동물이죠. 그래서 영하의 날씨뿐만 아니라 열대에서도 잘 견디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완전 변태랍니다. 그래서 알에서 이제 유충, 벌레, 이렇게 애벌레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이 나쁘게 되면 유충으로 혹은 애벌레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환경이 좋으면 다시 이제 다른 그 변태 과정을 거친다. 이것 역시 이들 딱정벌레류가 왕성하게 번성한 이런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번성한다 하는 그런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의 종류하고 분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딱정벌레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 동식물의 약 4분의 1이 이런 딱정벌레류다. 그리고 이것은 척추 동물보다 7배나 더 많고, 또 종류 수는 약 37만여 종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 이들이 하나의 동물계 혹은 식물계 전체를 거쳐서 주류를 이루는 그런 분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딱정벌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곤충류들이 상당히 애완화되고 또 인기 있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곤충을 이용해서 지역 페스티벌의 하나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애완화됐느냐? 첫째는 이들은 번식 사육하는데 용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상식 있고, 그리고 일정한 공간과 그리고 먹이가 있으면 누구든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것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자료로서 대단히 좋다. 또 뿐만 아니라 냄새라든가 소음 이런 것들이 없어서 기르는데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중에서 애완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내에서 기르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습도와 그리고 먹이만 주면 일주일 이상 아무런 관리 하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끝으로 이들은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찰하고 하는데 아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완화돼서 인기리에 분양이 되고 길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의 곤충 사육농가의 분포라 또 사육 애완 곤충 종류 이런 것들을 보면 수도권의 19농가를 비롯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36농가, 이 데이터는 약간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아무튼 수도권의 상당한 농가가 이러한 곤충을 길러서 분양을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것은 귀뚜라미, 사슴벌레류 이런 것이고, 사슴벌레류가 22농가가 됨으로써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뚜라미라든가 나비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있고, 최근에는 나비 같은 것도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 나비를 이제 길러가지고 겨울철에 온실에서 나비를 방사함으로써 밖에서 온 손님들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나비를 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인기를 끌어서 성공적으로 지방 축제를 잘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생태 교육 시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목록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면 우선 왕사슴벌레라든가 넓적사슴벌레 혹은 홍다리 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이런 사슴벌레류가 주종을 이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꼴무지라든가 누에라든가 왕귀뚜라미라든가 사슴벌레라든가 그리고 물방개, 그리고 잠자리 방울벌레라든가 침노린재라든가 광대 노린재 같은 이런 노린재류, 그리고 여치라든가 하늘소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미라든가 바퀴라든가 이질바퀴라든가 사마귀, 그리고 무당벌레, 그리고 꿀벌, 호박벌, 그리고 개화제비 같은 것, 그리고 나비류 이런 것들이 주로
생태 교육시 전시에 많이 이용되는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슴벌레류가 많이 그 소재로 이용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주로 판매 중인 그 애완곤충용 사육 현황인데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수풍뎅이가 약 50농가가 사육하고 있고, 그리고 꽃무지류라든가 사슴벌레류가 약 30농가, 그리고 나비류라든가 누에나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뚜라미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농가가 그 사육해서 판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육도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사슴벌레류도 상당히 많은 농가가 그 번식을 시켜서 분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곤충류는 우리가 그 애완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농작물을 키우다 보면 진딧물이라든가 응애라든가 온실가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농작물을 가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콜레마니 진딧벌이라든가 진디 흑파이라든가 무당벌레라든가 칠레 이리응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육해서 방사시킴으로 해서 온실 내에 있는 이러한 대상 해충인 진물이라든가 응애라든가 온실가루이라든가 총체벌레 이런 것들을 잡아먹게 함으로써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딸기에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 현재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 플러스라고 하는 코너를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시죠. 다양한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 곤충 생태를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공원 곤충관이에요. 이곳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자, 곤충